저 청년 망신이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전강동이 이야기인데요. 힘이 세다고 자랑하던 남자가 어린아이한테 지고, 심지어 어린 여자한테까지 지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힘이란 무엇일까요?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그리고 진정한 지혜란 무엇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전강동이의 파란만장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전강동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강동이는 올해 12살이었습니다. 키도 작고 몸집도 왜소했지요. 다른 아이들과 씨름을 하면 늘 졌고 무거운 것을 들 때도 항상 힘들어했습니다. 에잇, 이것도 못 드냐? 동네 아이들은 강동이를 놀려댔습니다. 너 그렇게 약해서 어쩌려고? 저리 가. 같이 놀기도 싫어. 강동이는 속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말 힘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강동이에게는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착한 마음씨였죠.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강동이는 힘은 없었지만 어른들을 도와드리려고 애썼습니다. 물동이를 날라드리고 땔감을 주워다 드리고, 그리고 강동이에게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누나의 이름은 전강순이었습니다. 강동이보다 5살 많은 17살이었죠. 두 남매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둘이서만 살았습니다. 집은 가난했지만 남매는 서로를 아끼며 살았습니다. 강동아, 밥 먹어. 누나는 가뜩이나 적은 밥을 동생에게 더 많이 주었습니다. 누나는 배불러 많이 먹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누나도 배고팠지만 동생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누나는 강동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강동아, 너 이제 컸으니까 뭔가 배워야 해. 뭘 배우는데? 산 너머에 큰 절이 있단다. 거기 가면 스님들이 글도 가르쳐 주시고 일도 시켜 주신대. 누나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절에? 나 혼자? 강동이는 불안했습니다. 누나와 떨어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응, 누나도 너랑 떨어지기 싫지만 내가 뭔가 배워야 나중에 잘 살 수 있어. 누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절에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누나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인데? 그건 가보면 알게 될 거야. 며칠 후 강동이는 작은 보따리를 메고 절로 향했습니다. 누나, 금방 다녀올게. 응, 조심히 다녀와. 그리고 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살펴보렴. 응? 특히 스님들을 잘 관찰하렴.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야. 누나는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강동이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을 넘고 넘어 도착한 절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어서 오너라. 주지 스님이 강동이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네, 스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거라. 강동이는 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나무를 하고.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강동이는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작은 도끼로 힘겹게 나무를 쪼개고 있었죠. 그때 한 스님이 지나가다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하면 언제 다 하니? 내가 해줄게. 스님은 통나무를 손으로 잡더니 쩍! 맨손으로 통나무를 쪼갰습니다. 헉! 강동이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우물에 물을 길러갔을 때였습니다. 강동이는 작은 바가지로 물을 떠서 물통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스님이 오더니 커다란 항아리를 번쩍 들어 우물에 넣고 물을 가득 채워 그대로 들고 갔습니다. 저게 가능한 일인가? 또 다른 날 마당에 큰 바위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치우지? 강동이가 고민하고 있을 때 젊은 스님이 다가왔습니다. 비켜봐. 스님은 바위를 한 손으로 번쩍 들어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쿵. 대체 이 절 스님들은 왜 이렇게 힘이 세지? 강동이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강동이는 스님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누나가 했던 말이 계속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야.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강동이는 잠이 오지 않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님들이 하나둘씩 방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밤에 어디 가시는 거지? 강동이는 조심스럽게 따라 나섰습니다. 스님들은 절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지만 스님들은 익숙한 듯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강동이도 들키지 않게 뒤를 따랐습니다. 한참을 걷자 깊은 산속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고 그 옆에 작은 샘이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강동이는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스님들은 샘물을 떠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을 마신 스님들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님들은 주변의 바위와 나무를 들어 올리며 힘을 시험했습니다. 역시 이 샘물은 신비로워. 매일 마셔도 놀랍군. 스님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샘물? 저 물을 마시면 힘이 세지는 건가? 강동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스님들이 떠난 후 강동이는 조심스럽게 샘으로 다가갔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자 샘물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비한 샘물이구나. 강동이는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물맛이 달고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우와! 강동이는 신기해서 물을 한 바가지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작은 돌을 들어봤습니다. 전에는 힘들었던 돌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정말이네. 힘이 생겼어. 강동이는 기뻐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강동이는 매일 몰래 샘에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열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강동아, 이 항아리 좀 옮겨줄래? 스님이 부탁했습니다. 네. 강동이는 항아리에 다가갔습니다. 예전에는 두 손으로도 못 들던 항아리였습니다. 그런데 번쩍 한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어라? 스님도 놀랐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힘이 세졌니? 그게... 강동이는 당황해서 얼버무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절에 큰 통나무가 배달되었습니다. 이거 나르려면 5명은 필요하겠는걸. 스님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강동이가 나섰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강동이는 통나무를 들었습니다. 으쌰! 번쩍 들어올려 어깨에 메고 걸어갔습니다. 저게 가능한 일인가? 스님들이 입을 딱 벌리고 쳐다봤습니다. 2달이 지나자 강동이는 절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당에 거대한 바위가 굴러떨어졌습니다. 이거 치우려면. 주지 스님도 난감해했습니다. 제가 치울게요. 강동이가 나섰습니다. 강동이는 바위에 손을 댔습니다. 으라차. 쩍. 바위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이럴 수가. 모든 스님이 놀랐습니다. 강동이는 뿌듯했습니다. 나도 이제 힘센 사람이 됐어. 이제 아무도 나를 약하다고 놀리지 못할 거야. 몇 달 후 강동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누나, 다녀왔어요. 어머, 우리 강동이. 그동안 잘 지냈니? 누나는 반갑게 동생을 맞이했습니다. 네, 누나 있잖아요.
나 이제 힘 엄청 세졌어요. 강동이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센데? 보여드릴까요? 강동이는 마당에 있던 큰 돌절구를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 누나는 놀란 척 눈을 크게 떴습니다. 대단하지? 이제 나 아무도 못 당해요. 강동이는 으쓱했습니다. 조심해야 해. 힘이 센 것도 좋지만 그걸 함부로 자랑하면 안 돼. 누나가 조언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이제 누구한테도 안 져요. 하지만 강동이는 누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동이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힘자랑을 했습니다. 야, 너희들. 나 강동이다. 전에 약했던 강동이. 강동이 아니야? 전에 강동이를 놀리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야, 너 절에 갔다 왔다며? 뭐 배웠어? 경 읽는 거? 아이들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뭘 배웠는지 보여줄까? 강동이는 길가에 큰 바위를 집어들었습니다. 번쩍. 헉. 아이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 알겠어? 나 엄청 세졌어. 우와. 진짜 대단하다. 아이들은 감탄했고 강동이는 우쭐해졌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추석 명절이었기 때문에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이제 씨름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을 어른이 외쳤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강동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오, 강동이구나. 좋아, 나와봐라. 강동이는 자신만만하게 씨름판에 올랐습니다. 첫 번째 상대는 동네에서 힘 좀 쓴다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린 놈이 건방지게. 청년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퍽. 강동이가 청년을 번쩍 들어 내던졌습니다. 이겼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상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동이는 모두를 이겼습니다. 누가 나와도 이길 자신 있어요. 강동이는 큰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도 해볼래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보니 겨우 6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너? 내가 씨름을? 강동이는 웃었습니다. 그래, 해보자. 강동이는 우습게 여기며 아이와 마주 섰습니다. 한 손으로도 이기겠는걸. 강동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작. 강동이는 아이를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동이는 놀라 더 힘을 줬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마치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강동이가 당황하고 있을 때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휙. 번쩍. 강동이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쿵. 강동이는 씨름판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으악.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저렇게 자랑하더니 꼬마한테 졌네. 창피하다, 창피해. 강동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이는 강동이에게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강동이는 분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누나, 너무 억울해요. 무슨 일이야? 꼬마한테 졌어요. 나보다 훨씬 작은 애한테. 강동이는 울먹였습니다. 그래? 그럼 누나랑 한번 해볼래? 누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나요? 누나는 여자잖아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 누나는 마당으로 나가 강동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팔씨름 해보자. 누나 다치면 어떡해요? 괜찮아, 해봐. 강동이는 마지못해 누나와 팔씨름을 시작했습니다. 누나한테는 쉽게 이기겠지. 강동이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나의 팔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나,
강동이는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탁! 강동이의 손이 순식간에 눌렸습니다. 헉! 강동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누나를 쳐다봤습니다. 누나? 이게 어떻게? 강동이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누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동아, 앉아봐. 이야기 해줄 게 있어.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누나도 어렸을 때 그 절에 다녀왔어. 예? 그래.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도 그 샘물을 마셨지. 누나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부터 나도 힘이 엄청 세졌어. 너처럼 말이야. 그럼 그동안 계속. 응. 하지만 나는 절대로 힘을 자랑하지 않았어. 누나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알게 됐거든. 힘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쓰는 거라는 걸. 그럼 아까 그 아이도? 강동이가 물었습니다. 맞아, 그 아이도 바로 나였어. 네. 나는 강동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었어. 그래서 어린아이로 변장한 거야. 누나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내가 알았으면 좋겠어. 세상에는 너보다 힘센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는 걸. 강동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응, 하지만 이제 깨달았으니 됐어. 누나는 동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힘은 자랑하는 게 아니야. 약한 사람을 돕고 나쁜 사람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키는 데 써야 하는 거야. 네, 알겠어요, 누나. 강동이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며칠이 평화롭게 지나갔습니다. 강동이는 더 이상 힘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마을 어른들을 도와드리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동이라는 놈이 어디 있느냐?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강동이가 나가보니 이웃 마을에서 온 건장한 사내 5명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강동이입니다만. 오, 내가 강동이구나. 사내들은 강동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생각보다 작네. 이 녀석이 정말 그렇게 힘이 세다고. 우리 마을까지 소문이 퍼졌더라. 꼬마 하나가 어른들을 다 이겼다고 말이야. 사내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확인하러 왔다. 내 힘이 얼마나 센지. 저는. 강동이는 당황했습니다. 그때 누나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오, 누나가 있었구나. 우린 강동이랑 힘겨루기를 하러 왔소. 죄송하지만 저희 동생은 지금 집에 없어요. 누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뭐? 없다고? 네, 며칠 전에 멀리 떠났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온다는 소문 듣고 도망친 거 아니야? 사내들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정말입니다. 며칠 후에 다시 오세요. 좋아, 그럼 사흘 후에 다시 오겠소. 그때도 없으면 겁쟁이라고 소문낼 테니 알아서 하시오. 사내들은 으름장을 놓고 떠났습니다. 사내들이 떠나자 강동이가 물었습니다. 누나, 어떡해요? 저 사람들. 걱정 마, 누나한테 계획이 있어. 누나는 자신 있게 웃었습니다. 계획이요? 응. 힘으로 이기는 것만이 이기는 게 아니거든. 누나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너한테 중요한 걸 가르쳐 줄게. 진짜 지혜가 뭔지 말이야. 다음 날부터 누나는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당에 있던 큰 나무를 뿌리째 뽑았습니다. 누나, 그건 왜 뽑는 거예요? 보면 알아. 누나는 나무를 마당 한가운데 쓰러뜨려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산에서 거대한 바위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여기 놔둘 거야. 누나는 바위를 마당 한쪽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당 여기저기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왜 땅을 파요? 이것도 계획의 일부야. 누나는 마당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구멍이 여기저기 나 있고 나무는 쓰러져 있고 큰 바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강동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사흘 후 약속대로 사내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강동이, 나와라. 쿵쿵쿵. 누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 오셨어요? 강동이는 이제 돌아왔겠지? 아직이에요. 뭐? 또 그 소리야? 사내들이 화를 내려는 순간 마당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에이, 이게 무슨... 마당은 완전히 난장판이었습니다. 이 나무는 왜 뿌리째 뽑혀 있어? 아, 그거요? 우리 동생이 재채기를 했는데 바람에 나무가 뽑혔어요. 누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재채기? 네. 우리 동생 재채기가 좀 센 편이거든요. 사내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럼 이 구멍들은? 아, 그건 동생이 방귀를 뀌었는데 땅이 폭발해서 그래요. 방귀? 사내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저 큰 바위는? 사내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저요? 원래는 저것보다 3배는 큰 바위였어요. 뭐? 동생이 머리로 들이받으면서 놀다가 작아진 거예요. 아직도 부서진 조각들이 뒷산에 널려 있어요. 누나의 말에 사내들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럼 우리도 저 바위를 한번 해볼까? 사내 하나가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러세요. 누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내는 바위에 다가가 머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쿵. 아야야야. 사내는 머리를 부여잡고 비틀거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저희 동생은 저 바위로 매일 놀거든요. 누나의 말에 사내들은 완전히 겁을 먹었습니다. 저기, 우리 그만 가봐야겠어. 벌써요? 우리 동생 곧 올 텐데. 아니요. 괜찮소. 우리가 급한 일이 생겨서. 사내들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2번 다시 이 마을에 오지 마시오. 멀어지는 사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내들이 완전히 사라지자 누나와 강동이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누나 정말 대단해요. 그치? 이게 바로 지혜야. 누나는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강동아, 오늘 배운 거 있지? 네. 강동이는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거요. 맞아. 힘이 센 것도 중요하지만 머리를 쓰는 게 더 중요해. 그리고 힘은 함부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만 써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우리 동생 정말 많이 컸네. 누나는 뿌듯한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누나 고마워요. 누나가 제대로 가르쳐 주셔서. 천만에, 이제 너도 진짜 힘센 사람이 됐어. 진짜 힘센 사람이요? 응, 힘도 세고 마음도 착하고 머리도 좋은 사람 말이야. 그 후로 강동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힘자랑을 하지 않았고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마을에 힘든 일이 있으면 조용히 도와주었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서서 막았습니다. 강동이 고맙다. 덕분에 살았어. 마을 사람들은 강동이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누나도 계속 동생을 지혜롭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누나, 나중에 나도 누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는 이미 많이 성장했어. 남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강동이는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진짜 힘은 주먹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과 머리에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힘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쓰는 것입니다. 둘째, 세상에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셋째, 진정한 승리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자랑하고 싶으신가요?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고 교훈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